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그것도 평생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이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힌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피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한정희, 올해 62세입니다. 평생 2번의 사랑을 했고 2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 또 하나는 제 곁에서 자란 딸. 그런데 운명이란 참 기가 막힌 장난을 치더라고요. 제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바로 제 딸의 약혼자로 나타났으니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제가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제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그리고 한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피 끓는 갈등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마, 정말 놀라지 마세요. 딸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그날이 바로 3개월 전이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던 저는 딸의 표정을 보고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28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결혼하려고? 어떻게 알았어요? 서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키워온 딸이니까요. 표정만 봐도 다 알 수 있었어요. 설레면서도 조심스러운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언제부터 만났니? 6개월 전부터요. 회사 선배예요. 서진이는 대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어요. 똑똑하고 예쁜 딸이지만 연애에는 좀 서툰 편이었거든요. 그런 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결혼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정말 진심이라는 뜻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이니? 이름은 강도윤이에요. 34살이고 저보다 6살 많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강도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어요. 성이 강씨라니. 하지만 흔한 성이니까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직업은 건축 설계사예요.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서진이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뭐?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인 것도 저와 비슷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저희도 서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서로 상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럼 언제 만나볼까? 정말요? 엄마가 만나주실 거예요? 서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사실 저는 딸의 행복이 최우선이었거든요. 30년 전 첫 결혼에서 실패한 후 혼자 서진이를 키우면서 다짐했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자고. 당연하지. 우리 딸이 좋다는 사람인데. 그날 서진이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딸을 보내야 하는 시간이 온 거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서진이 어렸을 때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돌사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사진까지. 정말 예쁘게 자라줬어요. 아버지 없이도 씩씩하게. 그런데 사진을 보다가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지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낳았을까?
지호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이가 3살 때 헤어진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거든요. 전 남편이었던 윤석 씨가 아이를 데리고 떠난 후 연락도 끊어졌고요. 제가 찾으려고 해봤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추적이 어려웠어요. 지호야,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겠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저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1994년 봄이었어요. 저는 당시 25살, 윤석 씨는 28살이었죠. 연애 결혼이었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윤석이 사업을 한다며 자주 집을 비웠고 저는 혼자 어린 지호를 키워야 했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나는 더 이상 이 생활을 할 수 없겠어. 지호가 3살 되던 해 여름 윤석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어요. 왜?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는 너무 달라. 그리고 나는 지호를 데리고 갈 거야. 지호를? 안 돼. 그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하지만 윤석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법적으로도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게 어렵지 않던 시대였고요. 게다가 저는 당시 경제력도 부족했어요. 1년만 기다려줘. 내가 직장을 구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면. 안 돼.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났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지호만은 안 돼. 제발. 하지만 윤석 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해 가을,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났고 윤석 씨는 지호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주소도 남기지 않고요. 엄마, 엄마. 떠나는 차 안에서 지호가 저를 부르며 울던 모습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해요.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서서 사라져가는 차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후 몇 년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들 정도였죠. 지호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사설 탐정도 써보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 수소문도 해봤지만 지호의 행방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일상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5년 후 지금의 남편인 민호 씨를 만났죠.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상처를 이해해주고 지호 이야기를 해도 전혀 싫어하지 않았어요. 정희야, 언젠가는 지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민호 씨는 항상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서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서진이가 조금씩 달래주었거든요. 하지만 서진이를 키우면서도 지호 생각은 늘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서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지호는 몇 살일까? 서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지호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들이요. 그리고 10년 전 민호 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건강했던 사람이 6개월 만에 떠나버리다니.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서진이와 단둘이 지낸 10년.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딸과 저, 서로가 서로의 전부가 되어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진이도 자신의 사랑을 찾았다고 하네요. 기쁘면서도 걱정되고 대견하면서도 서운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시죠? 다음 날 서진이가 전화했어요. 뭐가?
어제 제 말 듣고 많이 놀라신 것 같아서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언제 만나볼까?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상견례로요. 상견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처음 하는 상견례였거든요. 상견례면 남자분 부모님도 오시는 거지. 네. 어머니 혼자 오세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랑 비슷하네. 맞아요. 그래서 더 잘 통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옷장을 뒤져봤어요. 상견례에 뭘 입고 가야 할까?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되고. 딸의 미래 시어머니를 만나는 자리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설렜어요. 동시에 걱정도 됐고요. 서진이가 좋다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겠지만 혹시 딸을 잘못 보는 건 아닐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맞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진이가 계속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어머니 마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놓이나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어요. 장소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서진이가 예약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응. 근데 서진아, 혹시 남자친구 사진이라도 미리 볼 수 있을까? 깜짝 선물로 남겨두고 싶어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서진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오랫동안 연애다운 연애를 안 하던 딸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기 있어요, 엄마. 서진이가 안쪽 방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멎을 뻔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앉아서 인사를 준비하고 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얼굴, 그 눈빛, 심지어 왼손으로 젓가락을 잡는 모습까지. 3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본 3살 지호의 모습이 그대로 어른이 되어 내 앞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강도윤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목소리마저도 너무 익숙했어요. 낮고 부드러운 음색. 지호 아빠인 윤석 씨와 똑같은 목소리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겨우 인사말을 꺼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서진이가 제 팔을 붙잡아줘서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운 것뿐이야. 사실 놀란 정도가 아니었어요. 충격이었거든요. 제 앞에 앉은 남자가 제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눈가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어요. 지호가 어렸을 때부터 있던 그 점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도윤입니다. 도윤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서더라고요. 성도 같고 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온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길이 좀 막혀서 늦었네요. 도윤의 어머니였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고 우아한 여성이었죠. 어머니, 여기 계세요. 도윤이 자리를 권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확신했어요. 지호가 분명해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께 예의 바른 아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도윤이 어머니 김미정입니다. 김미정.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여자가 지호를 30년 동안 키워준 거구나. 고마우면서도 질투가 나고 미안하면서도 원망스럽고. 안녕하세요. 서진이 어머니.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제 이름을 말해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주저됐거든요. 혹시 윤석 씨가 제 이야기를 했다면 김미정이 제 이름을 알 수도 있잖아요. 한정희입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는 순간 김미정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놀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알아차린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도윤을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한정희요? 혹시... 김미정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어요. 네, 한정희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김미정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죠. 아, 네. 반갑습니다. 김미정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서진이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 씨, 혹시 어렸을 때 부산에서 산 적이 있나요? 제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부산이요? 도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저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죠. 혹시 기억을 못하는 걸까? 3살이면 기억할 나이이긴 하지만 너무 어려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서진이가 궁금해했어요. 아니야. 그냥 도윤 씨가 좀 낯익어서. 낯익다고요? 이번에는 도윤이 관심을 보였어요. 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저희 회사 근처에서 보신 건 아닐까요? 서진이와 자주 다니는 곳이라서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일단 그렇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저 아이가 제 아들이라고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한정식이 차례로 나왔는데 저는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도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젓가락질하는 모습, 밥 먹는 속도, 음식을 고르는 방식까지. 모든 게 지호와 똑같았어요. 심지어 김치를 먼저 먹고 다른 반찬을 먹는 습관까지요. 도윤 씨, 김치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호도 어렸을 때 김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다른 반찬은 안 먹어도 김치만큼은 꼭 먹었어요. 우리 지호도.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가 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지호요? 서진이가 물어봤어요. 아,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깜빡하고 지호 이름을 말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김미정이 제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뭔가 알아차린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어머님, 혹시 아들이 있으세요? 김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있어요. 하지만 오래전에 헤어져서. 저는 말을 흐렸어요. 이 자리에서 제 과거를 다 털어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김미정이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식사가 계속되면서 저는 도윤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34살 건축 설계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것.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15살 때였어요. 사고로.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도윤이 김미정을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제 아들이 맞다면 김미정이 30년 동안 제 아들을 키워준 거잖아요. 고마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망해야 할까요? 도윤이는 정말 효자예요. 대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벌어다 줬어요. 김미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키웠다면 어떤 아이로 자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진이도 정말 착한 아이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쟤도 서진이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윤과 서진이를 번갈아 바라봤죠. 혈육끼리는 뭔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도윤과 서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어울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남매 같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두 분이 언제 결혼할 계획이신가요? 김미정이 물어봤어요. 가을쯤 생각하고 있어요. 서진이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도윤이 정말 제 아들이라면, 그럼 서진이와 도윤은 남매가 되는 건데, 그런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도윤이 정유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인가요? 응, 지호야. 정말이야. 저는 30년 전 사진을 가져왔어요. 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죠. 이거 봐. 내가 돌 때, 두 돌 때, 그리고 3살 때 사진이야. 도윤이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저예요? 그래. 너는 정말 예쁘게 생긴 아기였어. 도윤이 한참 사진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제 친어머니세요? 그래, 지호야.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제 아들을 안을 수 있게 됐거든요. 어머니, 도윤이 제 품에 안겼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30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현실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그럼 서진이와 저는 남매야. 이복 남매이지만 그럼 결혼은 안 돼, 지호야.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도덕적으로는 안 돼.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서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나도 알아. 하지만, 그리고 서진이도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지호야, 이해해줘. 그때 서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그런 거예요? 도윤 오빠가 제 오빠라는 게. 그래, 서진아.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어떡해. 서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운명의 장난이겠지.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싫어요. 저는 도윤 오빠를 사랑해요. 서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빠라니. 그날 밤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서진이는 계속 울고 도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저는 두 아이 사이에서 괴로웠어요. 어머니,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도윤이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없어, 지호야. 하지만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문제야. 남매 사이의 사랑이 연인 사이의 사랑으로 변한 거니까. 도윤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은 서진이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네. 그날 밤 도윤은 늦게 집에 갔어요. 서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잘한 일인지, 진실을 말한 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다음 날부터 우리 집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서진이는 회사에도 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서진아, 밥 먹어야지. 안 먹을래요. 그렇게 하면 몸만 상해. 상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서진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아, 엄마랑 이야기해보자. 무슨 이야기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3일째 되는 날, 도윤이 전화했어요. 어머니, 서진이 어떻게 지내요? 많이 힘들어해. 저도 정말 힘들어요. 도윤의 목소리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지호야, 시간이 필요해. 조금씩 받아들이게 될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럴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과연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진이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도윤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미정이 전화했어요. 정희 씨, 도윤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서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에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해요. 하지만 두 아이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김미정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미정 씨, 혹시 도윤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계속 서진이 생각한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호도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정희 씨, 우리가 뭔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서진이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러다가 정말 몸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았어요. 서진아, 정말 안 되겠다. 병원에라도 가자. 싫어요.
이러면 몸만 상한다고. 상해도 상관없어요. 차라리 아프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무서워졌어요. 서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요. 그날 밤, 저는 도윤에게 전화했어요. 지호야, 엄마야. 네, 어머니. 서진이가 너무 힘들어해. 혹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만나서 뭘 하죠? 이야기라도 해보자.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언제요?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줄래? 다음 날 저녁 도윤이 왔어요. 서진이에게 나오라고 했지만 나오지 않더라고요. 서진아, 도윤이가 왔어. 만나기 싫어요. 그래도 한 번은 이야기해야지. 무슨 이야기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결국 제가 서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진아, 이렇게 숨어 있을 수는 없어. 왜요? 왜 숨으면 안 돼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싫어요. 받아들이기 싫어요. 서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서진아, 도윤이도 많이 힘들어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빠라고 생각하고 지내라고요? 그래야지. 절대 못해요. 저는 도윤 오빠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오빠라고 생각해요? 서진이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한번 사랑에 빠진 마음을 형제로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서진아,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어떻게 해야 두 아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실로 나왔더니 도윤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호야, 괜찮아.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뭐? 서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없애야 하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정말 서진이를 사랑해요. 형제라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질까요? 도윤의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지호야, 힘들겠지만 어머니, 차라리 제가 멀리 가는 게 나을까요? 멀리. 회사도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하지만 여기 있으면 계속 서진이 생각날 거예요. 도윤의 말에 저는 고민이 됐어요. 30년 만에 찾은 아들을 다시 떠나보내야 하나? 일단은 좀 더 생각해보자. 네. 그날 밤 도윤이 간 후에 서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응? 도윤 오빠 뭐라고 하던가요? 너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오빠도 힘들어 하나요? 그럼. 너만큼이나. 서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 서진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던데요. 서진아, 그런 생각하지 마. 왜요? 사랑하는데 왜 안 돼요? 도덕적으로. 도덕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서진이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저항하고 있었거든요. 서진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상관없어요. 상관없기는.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도 충분히 힘들어요. 서진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후 며칠 더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서진이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겠다고 했고 도윤도 이사를 가겠다고 했어요. 안 돼, 둘 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 일단은 저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미정이 급하게 연락했어요.
정희 씨, 큰일 났어요. 왜요? 도윤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회사에도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돼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부터요? 어제부터요. 정말 걱정돼요. 혹시 어디 갔는지 짐작되는 곳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저는 서진이에게 말했어요. 서진아, 도윤이가 사라졌어. 뭐? 서진이가 깜짝 놀라며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어디 갔대요? 모른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서진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혹시 도윤 오빠가 나쁜 생각을 한 건 아니죠?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저도 걱정됐어요. 도윤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도윤이 사라진 지 이틀째, 우리는 정말 초조했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해봤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엄마, 도윤 오빠 괜찮을까요? 서진이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이틀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분명히. 저도 확신이 없었지만 서진이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만약에 도윤 오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런 생각하지 마, 서진아.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한정희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제주도 서귀포 경찰서 김경수 경위입니다. 제주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도윤 씨 아시죠? 네, 압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분인데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다친 곳은 없나요? 다행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어디에 있나요?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가족분이 와서 데려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진이에게 말했어요. 서진아, 도윤이 찾았어. 제주도에 있대. 제주도요? 왜 거기에? 모르겠어. 일단 데리러 가야겠어. 저도 같이 갈래요. 안 돼. 너는 집에 있어. 왜요? 저도 걱정돼요. 지금은 그러면 안 돼. 서진이가 서운해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함께 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김미정과 함께 제주도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김미정이 말했어요. 정희 씨, 도윤이가 왜 제주도에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도윤이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김미정이 말을 멈췄어요. 뭐요? 아니에요. 그냥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도윤이가 중요했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경찰서로 갔어요. 도윤이 조사실에 앉아 있었는데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지호야. 저는 달려가서 도윤을 안았어요. 어머니. 도윤이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짓을 했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아, 무사하면 됐어. 김미정도 다가왔어요. 도윤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정 어머니도 죄송해요. 도윤이 두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지호야, 왜 갑자기 제주도에 온 거야? 도윤이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도윤아, 말해봐. 무슨 일인지. 김미정이 재촉했어요. 저, 저는 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아버지를? 저는 놀랐어요. 윤석 씨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도윤아, 아버지는? 김미정이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어머니,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뭘 알아? 아버지가 정말로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순간 김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아, 그게 무슨... 미정 어머니,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자살하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윤석이 자살했다고? 도윤아, 넌 어떻게?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찾았어요. 미정 어머니가 숨겨놓은. 김미정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 편지에서 아버지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알았어요. 왜? 제가 물어봤어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저를 친어머니에게서 빼앗아온 것에 대한.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편지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뭐? 제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뭐라고? 저와 김미정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아버지 편지에 써 있었어요. 자신이 바람을 피우는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도윤이 제 아들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럼 넌. 네,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너는 지호와 똑같이 생겼어. 그건 우연의 일치였나 봐요. 김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 씨,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럼 진짜 지호는? 아버지 편지에 따르면 지호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갔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에? 네. 아버지가 그 일로 자책하다가 결국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 아들 지호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괜찮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너는 누구야? 저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그 여자가 키우기 어려워서 아버지가 데려온 거고요. 그럼 서진이와는 남매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허탈감이. 도윤아, 그럼 넌 왜 제주도에 온 거야? 아버지 무덤에 인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서요. 정리? 제 정체성을요. 저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제주도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윤석의 무덤을 찾아가기로 했거든요. 윤석의 무덤 앞에 서니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윤석아, 나야. 정희야. 저는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지호는 어디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도윤이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도윤아.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저는 다른 길을 가야겠어요.
무슨 말이야? 서진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진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어머니, 아버지 편지를 보여드릴게요. 도윤이 편지를 꺼냈어요. 윤석의 손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어요.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윤석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사이에 도윤이 태어났고 그 여자가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하자 윤석이 데려와서 키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지호는 10년 전 대학생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인가? 저는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읽었어요. 네,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예요. 편지에는 윤석의 후회와 자책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지호를 잃은 슬픔과 도윤을 속여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요. 그럼 정말로 너는 제 아들이 아니구나. 네. 죄송해요, 어머니. 사과할 일이 아니야. 나도 너를 보면서 너무 그리워했던 지호와 비슷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동안 간직했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그럼 도윤과 서진이는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윤아, 그럼 서진이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 아직요.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서진이가 얼마나 기뻐할까. 김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 씨는 어떠세요? 많이 실망스러우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다행이라니요? 서진이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도윤이도 좋은 아이니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록 제 친아들은 아니지만 도윤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 감사해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네. 앞으로도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줘.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마음만큼은 진짜니까.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 너도 나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야. 어머니. 도윤이 제 품에 안겼어요. 이번에는 30년의 그리움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서진이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도윤 오빠. 서진이가 달려와서 도윤을 안았어요. 서진아, 걱정 많이 했지? 정말 많이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약속할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서진이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뭐라고? 정말이에요? 서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이야. 우리는 남매가 아니야.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서진이가 너무 기뻐서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집에 도착한 후 우리는 모든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럼 지호는 정말 10년 전에. 응, 서진아. 너의 오빠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어. 그럼 도윤 오빠는? 법적으로는 남남이야. 하지만 우리 가족이 될 거고. 서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정말 결혼해도 되는 거죠? 그래. 엄마가 허락한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도윤, 서진, 그리고 저.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도윤이 말했어요. 뭐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방황할 때 가족이 되어 주셔서.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도윤아. 김미정도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네, 미정 씨도 저에게는 가족이에요. 서진이가 김미정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도 잘 부탁한다, 서진아. 그로부터 6개월 후, 도윤과 서진이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부산 해운대의 아름다운 웨딩홀에서였죠.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날이었어요. 신부 어머니 한정희입니다. 저는 하객들 앞에서 인사했어요.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요. 신랑 어머니 김미정입니다. 김미정도 옆에서 인사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사돈이 되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도윤이 입장했어요.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지금 신부가 입장합니다. 서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신부와 함께 입장하실 분은 사회자가 말하자 도윤이 서진이를 맞으러 갔어요. 서진아, 정말 예뻐. 고마워요, 오빠. 두 사람이 함께 단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난 일들을 생각했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 했던 일, 상견례에서의 충격,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과정까지.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합니다. 나 강도윤은. 도윤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평생 서진이만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겠습니다. 나 민서진은. 서진이의 목소리도 따라 울렸어요. 평생 도윤이만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행복했어요. 제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도윤이 서진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서진이도 도윤에게 반지를 끼워줬어요. 축하합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키스합니다. 도윤과 서진이 키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도윤이 제게 와서 인사했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이야.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서진이와 결혼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서진이도 와서 제 팔을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진아. 그리고 도윤 오빠도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좋은 남편이 될 거야. 피로연 중간에 저는 잠시 밖으로 나왔어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희 씨. 김미정이 따라 나왔어요. 미정 씨. 뭔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지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김미정이 제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도윤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도윤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지호의 목까지 사랑해주세요. 그럴게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정희 씨,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네, 그럼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저도요, 미정 씨. 피로연이 끝나고 도윤과 서진이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도윤이 제게 인사했어요. 조심히 다녀와라.
엄마, 보고 싶을 거예요. 서진이도 인사했어요. 나도. 빨리 다녀와. 두 사람이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쓸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지호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30년 전 3살 때의 모습이었어요. 지호야, 엄마가 너를 30년 동안 그리워했는데, 넌 이미 하늘나라에 있었구나. 사진 속에 지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제 괜찮아. 좋은 아들과 딸을 얻었거든. 내 몫까지 사랑할게. 그 순간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그리움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도윤과 서진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어떻더랴? 재미있었어? 네, 정말 좋았어요. 서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제주도에서 아버지 무덤에 다녀왔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그래? 네,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왔어요. 앞으로 잘 살겠다고. 잘했어. 그리고 지호 형에게도 인사드렸어요. 도윤이 지호를 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뭐라고 했어? 형의 몫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도윤아. 어머니, 저희가 아이가 생기면 이름을 지호라고 지어도 될까요? 정말? 네. 제가 형이라고 생각하는 지호 형의 이름을 물려받고 싶어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6개월 후, 정말로 서진이가 임신을 했어요. 엄마, 아기가 생겼어요. 서진이가 기쁘게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축하해. 도윤 오빠도 너무 기뻐해요. 당연하지. 엄마, 이름 정말 지호라고 지어도 될까요? 그럼. 약속했잖아. 9개월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어머니, 손자예요. 도윤이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예쁘네. 아기를 안아보니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이름은 지호예요. 강지호.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지호, 그리고 지금 새로 태어난 지호. 세월은 흘렀지만 사랑은 계속 이어지는 거구나 싶었어요. 지호야, 할머니가 정말 사랑한다. 아기 지호가 제 손가락을 꽉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따뜻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지금 제가 62살이에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다가 딸의 사랑을 지켜주게 됐고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됐어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도윤이는 정말 좋은 남편이 되었어요. 서진이를 정말 잘 챙기고 저에게도 효도를 다하고 있어요. 서진이도 행복해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정말 원하던 삶을 살고 있어요. 김미정과도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아기 지호를 함께 돌보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정희 씨, 정말 다행이에요. 김미정이 말했어요. 뭐가요? 이렇게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돼서요.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하지만 모든 게 잘 됐네요. 네, 운명이었나 봐요. 지금도 가끔 첫 번째 지호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는 않아요. 그 아이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고, 지금의 지호는 그 아이의 사랑을 받고 자랄 거예요. 어젯밤에 아기 지호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아직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행복했어요. 30년의 기다림과 아픔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사랑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도 마음으로 이어지면 그것이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도윤이는 제 친아들이 아니지만 이제는 진짜 아들 같아요. 서진이를 사랑하는 마음, 저를 어머니로 모시는 마음이 진짜니까요. 그리고 아기 지호는 제 진짜 손자가 될 거예요. 피로 이어진 손자니까요. 어느 날 도윤이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랬겠구나.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만약 정말 친아들이었다면 서진이와 결혼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셨을 테고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운명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상견례에서 도윤이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 제 이름을 밝혔을 때 김미정의 반응,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 만약 그때 제가 도윤을 지호라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만약 김미정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만약 도윤이 제주도로 가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이 이렇게 흘러왔고,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어요. 지금 제 삶은 정말 평안해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와 함께하는 일상이 소중해요. 매일 아침 아기 지호의 웃음소리로 시작되는 하루, 서진이와 도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 김미정과 함께 손자를 돌보는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선물 같아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끝나게 됐어요. 때로는 잃는 것이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지호를 잃었지만 도윤과 서진, 그리고 새로운 지호를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도 이 사랑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이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을 믿으세요. 그러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상견례에서 시작된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혈연을 넘어서는 것이고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